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장동 일당들이 컨트롤 타워,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무언가 말을 맞추고 있고 동시에 행동을 하는 듯이 보인다, 뭐 이런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장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의 상황을 보면 김만배 씨, 왜냐면 기존의 대장동 배임 부분 뭐 이런 거 외에 개발 수익을 숨긴 혐의로 왜 추가 구속이 된 적이 있었죠. 그게 오늘 첫 번째 공판입니다. 그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그런데 이걸 앞두고 3월 31일, 며칠 전이죠, 법원에 보석 청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석은 나와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닌. 그래서 원래는 작년 11월에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석방됐다가 지난 2월에 재구속됐는데, 그때 재구속된 사유가 범죄 수익 은닉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수표 등으로 바꿔서 차명 오피스텔에 숨겨놓고, 그 다음에 검찰의 추징보전에 대비해서 동창한테 142억 원 정도의 수표를 숨기도록 시킨 혐의,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범죄 수익 은닉인데, 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이루어지는데, 그걸 며칠 앞두고 보석 청구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보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 어제 재판이 있었죠. 여기에서는 무슨 주장을 했냐면 2021년 10월, 재작년 10월이죠. 대장동 사건 이후에 작성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다 내라. 검찰은 이미 냈다는 입장인데 내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술 번복 이전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반대 신문을 자기네들이 하게 되면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했다. 그러니까 번복하기 전에 진술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유 주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 이런 걸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걸 지금 뒤늦게 증거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오늘이 5일이죠. 내일 모레 유동규 전 본부장 증인신문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 뭐 망막이 찢어졌다 그러면서, 피곤하다고 그러면서 증인신문을 중단했었는데 내일 모레 다시 시작하는데 이것도 연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물론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왜 정진상 전 실장이 재판 지연, 김만배는 보석 청구를 하고 정진상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느냐? 그거는 다음 달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에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정진상. 무슨 얘기냐면 작년 11월 19일에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끝나면 법관이 다시 추가 기소된 걸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진상은 시간을 끌어서 5월 19일 넘기면, 그러면 자기는 석방될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다. 법관이 다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이런 그림 하에서 지금 정진상도 석방 투쟁을 하고 있다. 정진상만 그러냐? 김용 전 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오는 13일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요것도 김만배가 보석 신청한 하루 전날 3월 30일에 똑같이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김용의 구속기한은 또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김용에 대해서는 이미 추가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 기소돼 있어 만약에 그걸 판사가 거기에 영장을 다시 발부를 하면 6개월 구속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김용은 이 6개월 연장을 하지 말고 이제 또 나가서 재판을 받겠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런 생각으로 지금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대장동에 관해서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사람이 김만배, 정진상, 김용, 이렇게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보석을 청구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우연일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게 컨트롤 타워의 지령이 떨어진 것 아닌가? 그럼 왜 이러느냐? 그거는 바로 다음 달에 김용 정진상의 구속기간이 다 끝나니까 이때쯤 어떻게든 간에 여론을 조성해서 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 불구속 재판 받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나와서 그렇잖아도 지금 컨트롤 타워에서 그 검찰에 대해서 반격 작전을 펴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다 나온다. 그러면 언론 플레이도 할 것이고 여론전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반격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나온 것들을 보면 김만배하고 정진상이 접촉한 정황이 있다. 대개 변호인을 통해서 접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접촉 정황이 있다. 그러니까 보석을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진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그게 작년 11월 19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동규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서 이 부분도 공소가 제기됐다. 이를 고려하면 추가 범죄 사실에 관해 새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진상의 구속기간을 5월 18일 날 끝나는데 끝나면 6개월 동안 다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바로 이 추가 기소. 지금 정진상, 김용 다 추가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라. 그러니까 6개월 구속을 연장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일당 중에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세 사람과 검찰 간의 게임처럼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5월, 그러니까 지금 3월 30일, 3월 31일, 그 다음에 정진상의 재판 지연, 이런 것까지를 다 이게 아마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반격 작전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이 이걸 이제 방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보석되고 이래서 전부 다 불구속 재판 받는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그다지 수월하지가 않고, 왜냐면 말을 또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428억 그 뇌물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검찰에 반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반격을 검찰이 잘 막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전부 다, 물론 검찰도 결국 재판부에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가 기소할 내용이 있으면 빨리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기간을 좀 연장해달라 이러는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그 조사를 얼마나 정밀하게 해서 추가 기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법관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판사를.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김만배,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이 석방투쟁을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거는 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 보석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풀려나면, 구속기간이 끝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풀려나면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28억 부분에 관해서는 영원한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428억은 지금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까지 약속했다는 거는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보고가 됐다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 주장이고, 정진상, 김용은 아예 428억을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말을 맞춰서 한다고 하면 428억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이 그냥 사라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428억 부분에 관해서 물론 그동안에라도 김만배 씨가 입을 열면 이거는 뭐 그냥 해결이 되는 내용이지만 김만배 씨의 대장동 재판, 지금 오늘 연다는 거는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재판이고 이미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배임 혐의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이 아마도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이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재판 내지는 검찰이 김만배 씨의 숨겨있는 재산을 다 찾아내는 순간, 이런 때가 이제 김만배 씨가 다 털어놓을까 말까 뭐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김만배,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의 그 어떤 본인들의 그 석방투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맞았다. 그래서 오늘 그다음에 그 김용 재판이 13일 뭐 이런 그 데에서 과연 이 사람들의 신병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를 검찰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고, 열심히 검찰이 방어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세 사람들이 일제히 가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반격,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